그때 서쪽 교단에서 한 스님이 동쪽 교단에 견문을 갔어요. 그게 야사라고 하는 스님. 이름도 정사도 아니고 야사야, 그지? 아, 이런 이름 개그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반성하면 돼요. 괜찮아. 뭐 다 바라진 않아. 야사라는 스님이 동방교단에 갔는데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방교단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행동들을 동방교단에서 하고 있더래.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법이라 그래요. 정법.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편법, 관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안 하면 도덕적으로는 좋아. 무슨 얘기냐면 인도가 이 당시에 벌써 화폐가 좀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주전론을 폈던 사람이 송나라 때 유학 갔었던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 대각국사 의천스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주조가 고려시대 때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벌써 화폐들이 좀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도가 굉장히 빨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신도들이 이제 절도 커지잖아요. 그럼 신도가 제가 쌀을 한 가마 시주하겠습니다. 라고 해. 그러면 원래는 돈을 받으면 안 되니까 쌀을 갖다가 그걸 받아놔. 그리고 이걸 이제 필요할 때마다 좀씩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날씨도 덥고 이러니까 쌀이 좀 밑에가 또 썩어요. 돈으로 내면 그걸 뭐 누가 띄어먹겠다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걸로, 그러니까 쌀이라는 게 옛날에는 돈이에요. 그냥 비슷한 거예요. 배, 그러니까 천하고 쌀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다 화폐 기능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돈으로 주면 우리가 필요한 거를 딱 계산 투명하게 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는다고?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현물을 받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돈을 받아. 현대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붙이러 종무소에 갔더니 이게 기도비가 좀 모자르는데요? 이랬더니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럼 카드로 하시죠. 그러면 이제 딱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절에서 카드를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인식이 바뀌는 기간이 있다니까요.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다 할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바꾸는 쪽에서는 야 무슨 절에 돈을 환장을 했나 무슨 카드까지. 그럼 인등비를 1년치 내면 12개월을 할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봐. 이게 이제 도시에서 뭐 좀 큰 절에 있는 분들은 그렇다고 치고 시골에서 그냥 수작업으로 할매들 이렇게 하던 그 할매가 와서 그 시골 할매가 와가지고 도시절에 왔더니 이것들이 이게 뭐야? 돈에 환장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그 사건이야. 이게 그 사건. 이 야사가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야사가 야 부처님이 이렇게 살시락했어? 부처님이 금은 받지 말라 했는데 돈을 받으면 되겠어? 그랬더니 이쪽 스님들이 부처님이 돈 받지 말라고 안 했잖아. 이렇게. 왜? 부처님 당시에는 돈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쌀 같은 거를 현물로 갖다 놓으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썩는 문제도 벌어지고 누군가는 수행을 안 하고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도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 수행하러 왔다가 지금 원주 스님들이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있는 월정사도 마찬가지로 원주 스님이 이렇게 빨리 의무 복무 기간을 끝내고 다른 데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왜? 내가 이거 하려고 출가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집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부엌 쪽으로 가면 뭐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노상 이런 것만 내가 이 절에 와서 출가까지 해서 이런 것만 하고 있나? 아니 이 생각이 할 수 있잖아.
이거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머리 쓰면 아까 같이 뭐 쌀도 그렇게도 하고, 그것도 도시절이나 가능한 거야. 시골절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훨씬 합리적이고,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FM주의자가 와서 보니까, 야, 이거는 뭐, 너네 지금 장난해? 그렇죠. 야사 스님이 좀 한성가를 했는가 봐. 그냥, 여기는 이렇게 하는갑다. 뭐 이러고 했으면 되는데 또 이게 또 약간 꼴통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못 참아요. 이런 걸 봤을 때 불의를 보면 참아야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좀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던졌지. 기록에는 안 나와. 기록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기록이 다 나오는 거고, 기록에는 안 나오는데 야사 스님이 뒤지게 당했는가 봐. 그 얘기를 하니까 그쪽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세월이 변하면서 한 방에 바뀐 게 아니고 조금씩 바뀌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뀐 거야. 마치 지금 우리가 카드 쓰고 화장 문화로, 매장에서 화장 문화로 바뀌고 그다음에 뭐 지하철 교통카드 뭐 이런 거 쓰듯이 그냥 띡띡띡 하는 거야. 근데 시골에서 온 사람이 하면 아이씨 이거 지하철도 못 하겠는데? 네가 적응해야지. 세상이 바뀌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야사가 그걸 당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단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착착착착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몰라. 근데 야사가 보니까 충격이었대. 시골지가 서울에 와가지고 보니까 충격이지. 그리고 문화도 동방 쪽이 높아요. 문화도 동방 쪽이 높아. 그래서 야사가 10가지를 거른데 그거를 여기서 이제 동방교단에서 뒤지게 한번 당하고 그 당한 사건은 안 나와. 그게 나왔으면 진짜 재밌어요. 근데 보통 당한 것 같진 않아. 엄청 당했어. 왜? 사람이 삐져가지고 자기 서방교단으로 가서 꼬발라요. 쟤네 저렇게 한대요. 이래갖고 막 동네방네 다 꼬발라. 그래서 어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시오? 이러면서 나온 거야. 아니 이런 놈들이 있나? 이런 싸움이 붙는 거예요.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게 10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야사의 14라고 그럽니다. 14.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 10가지들이 논점들이 굉장히 재밌어. 근데 그 논점들 중에서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밥 먹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내용 그냥 한 가지 그냥 밥 먹는 거랑 관련돼서 한 가지 얘기해 줄게. 이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지정. 뭔지 정확하게 잘 몰라. 두 손가락은 깨끗하다라는 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용인될 수 있다. 두 손가락은 용인될 수 있다. 두 손가락에 이지 두 손가락.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통 해석하냐면 두 마디로 해석해요. 요걸 한 마디 일지 이지 이렇게 해석을 해. 그래서 12시 안에 밥을 먹어야 돼요, 스님들은. 근데 탁발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밥을 먹는데 내가 한 반쯤 먹었는데 알람이 울리네? 그럼 밥 숟가락을 놔야 되냐 이 문제인 거예요. 야 이거 먹던 건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가능하지? 그래서 조금 이게 해시계 이런 전자시계면 논점이 없어. 근데 해시계란 말이오. 그러니까 이게 해시계를 이렇게 보는 거나 이렇게 보는 거에 따라서 한 1, 20분 차이가 나. 아니 그건 보기 나름이거든. 그래서 조금 지나갔을 때 우리도 지금 그게 있다니까. 농구에서 버저비터라는 게 있어요. 삐 소리가 났지만 손을 떠난 게 그거는 슛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게 이지정이야. 그림자가 조금 넘어간 것까지, 그거 알딸딸한 것까지는 먹게 해주자. 그게 이지정. 서방교단에서는 뭐라냐면 12시 됐으면 칼같이 밥숟가락 놔. 이렇게. 이런 게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굉장히 소박하고, 그러니까 동방교단은 약간 느슨하게 살았어요라고 하지만 지금 느슨한 게 아니야. 굉장히 깔끔하게 산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지금 논점이 막 붙는 거야. 이게 박 터지게 논점이 붙는 거야. 그리고 이게 왜 먹는 게 자꾸 문제가 걸리냐면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주 중에서 인도는 의식주가 다 중요하지만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옷의 문제하고 주거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약해요. 상대적으로 약해.
그러다 보니까 먹는 부분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이게 식탐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 그래서 12시 전에 이쪽에서 먹고 이게 다른 거예요. 구역이 다른 거야. 구역이 다르면 이쪽에서 먹고 더 가서 이쪽에서 한 번 더 먹고. 이게 가능하냐? 이거. 아니, 어떻게 보면 진짜 순진한 얘기들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그건 유도리 있게 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가 여기서 편법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인 거야. 그 정도 수준인 거야.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는 그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 전원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몸도 아프고 막 이러면 나는 대중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의결 효과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소한 것들이에요. 굉장히 사소해. 이런 게 한 1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끝에 게 제일 중요해. 첫 번째 끝에. 뭐든지 마찬가지. 서론 결론. 처음에 나오는 거하고 맨 끝에 나오는 게 언제나 제일 중요해. 첫 번째 나오는 거, 맨 끝에 나오는 게 가겸정하고 금은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을 가질 수 있느냐? 돈의 문제. 또 하나는 가겸정이라는 건 뭐냐면 소금을 솥불에다가 뿔 같은 데다가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느냐? 그냥 가지고 다니면 이게 습도가 높아가지고 인도가 습도가 높아서 다 물이 돼버려요. 돈 얘기는 아까 제가 해드린 그런 식의 얘기고 소금 얘기가 재밌어요. 내가 이 소금을 처음으로 주목했잖아.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소금이. 언뜻 보기에 소금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소금은 소금이지. 근데 소금에 3가지 기능이 있어. 3가지 기능이 있어요. 인도에서는 더운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소금은 약의 기능을 가집니다. 소금은 먹어야지. 소금 먹어야 되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탈수 걸려서 넘어간다니까?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아무리 아무것도 안 줘도 강도 넘은 훈련을 해도 소금하고 물은 줍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꼬꾸라집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소금은 약의 기능. 약은 일주일 동안 갖고 다녀도 돼. 약은 일주일 동안. 식품은 못 가지고 다녀. 약은 가지고 다닐 수 있어. 소금을 식품으로 볼 거냐, 약으로 볼 거냐. 지금 이 얘기가 벌어지는 거거든. 약이면 돼. 식품은 안 돼. 솥불에다 이렇게 넣어갖고 다니는 거예요. 솥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막 속 이렇게 뿔 보면 이렇게 속 비어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비어 있어. 그래서 그 안에다 딱 넣는 거예요. 그 뿔 안 차 있어. 속에 비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식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식품 중에서도 감미료가 돼. 뭐냐면 밥을 반찬을 뭐 맛없는 거, 밥, 맨밥 이런 거밖에 못 얻어왔으면 소금을 뿌려 먹으면 한결 낫지. 탁발의 정신은 뭐냐면 음식에 대한 탐착을 없애자는 건데 저건 내가 음식의 맛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게 되죠. 문제성이 있죠. 저렇게 되면 문제성이 있죠. 또 한 가지 기능이 뭐냐면 화폐의 기능입니다. 소금이 돈이에요. 소금이 돈. 지금은 뭐 소금을 돈으로 여기지 않지만 조선시대 때도 소금은 다 돈이었었어요. 돈 대용으로 쓰이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언제나 귀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데도 소금이 상당한 화폐 기능을 했었거든요. 조선시대 때. 그런데 인도나 중국처럼 땅이 굉장히 넓고 바다가 먼 나라들은요. 소금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잖아요. 기독교에서 늘상 얘기하는 게 빛과 소금 같이. 소금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어떤 생각하기에는 뭐 바다에서 이렇게 해서 소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다 자염이에요. 끓여서 소금을 한다고. 지금까지 천일염 개념은 요즘 들어온 거예요. 최근에 나오는 거고 천일염 개념이 없어요. 다 자염이에요. 자염은 솥에다가 바닷물을 넣고 짠물을 넣고 끓이는 거예요. 끓이는 거.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건 또 바닷가에서만 가능한 거고 내륙 소금은 뭐냐면 예전에 바다가 융기하면서 이렇게 바닷물이 갇혀서 암염같이 되거나 소금 광산이 있습니다. 유럽에도 동유럽에도 그런 소금 광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그런 굉장히 귀하다고. 굉장히 귀하다고. 그다음에 염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짠물로 된 호수.
그 소금물이 안 빠진, 바닷물이 안 빠진 거지. 지층이 융기할 때. 그런 데가 있어. 그런 데서 소금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소금은 굉장히 귀한 거고, 우리보다 소금이 얘네한테는 더 절실해.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는 사람한테, 야, 그거 식품이야. 가지고 다니지 마. 약이잖아, 약. 죽을까? 부처님께서도 7일 동안은 약 갖고 다니라고 하셨어. 이런 논점이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이거 누가 찾았겠어? 이제 좀 들어보니까 알겠지? 사람들은 그냥 왜 소금이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잘 못해. 근데 이런 것들이 총 10개가 걸려 있는 게 야사의 14예요. 야사의 14. 그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터지니까 양쪽에서 장로 4분씩 해서 장로회의를 연 거야. 장로회의를 연 거야. 그런데 그때 이 장로들이,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6명이 안한 스님 제자였다고. 안한 스님 제자였다고. 그런데 이 장로들이 뭐라고 일종의 헌재가 열린 거지. 헌법재판소가 열린 거지. 8명이 뭐라고 했냐면 만장일치로 이건 정법이 아니고 비법이다. 비법이다. 이 10가지는 비법이다. 용인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이쪽에서 장로도 4명이 나왔는데 왜 그럴까? 노인네들이니까 그래요. 저렇게 하고 싶은 건 원주 스님이고, 본사주의 스님은 왜 그렇게 하냐?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쌀집에 가서 바꿔. 그러면 본사주의 스님은 당신 일이 아니잖아. 야,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좀 추잡은 거 아니야? 신도가 올린 그 쌀을 먹어야 공덕이 되는 거지? 바꿔치기 하는 게 돼? 뭐 카드 돌려막기야? 쌀 돌려막기를 하면 되겠어? 라고 어른은 얘기할 수 있어. 왜? 당신 일이 아니니까. 근데 원주 스님 입장에서는 미치겠거든. 이게 온도차가 있지. 그래서 어른들 8명이 장로들 8명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비법이 걸렸어. 만장일치로 비법이 걸리니까 여기에 젊은 스님들이 부태타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영감님들 의견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데모를 한 게 대중부예요. 대중부를 다른 말로 쪽수부라고 합니다. 많다. 쪽수부, 대중, 많다. 이쪽은 오리지널하다고 해서 자기네를 상좌부라고 한 거예요. 상좌는 종갓집.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쪽에서 부처님이 활동하셨고 여기는 한 번도 간 적도 없는데 종갓집은 여기야. 종갓집은 여기야. 우리도 그렇잖아. 종갓집에서 김치를 팔고 있잖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를 근본 분열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쉽게 말해서 불교가 2개로 이렇게 쪼개진 거. 그래서 이때부터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때까지를 초기 불교. 그리고 이때부터 드디어 이 근본 분열이 생긴 이때부터 부파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에서 이제 혼란들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한 게 2차 결집. 이때는 700명이 결집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700결집이라고 해요. 바이샬리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뒤에 또 연결되는 또 진기한 이야기가 있어. 이제부터 그래도 이건 뭐 100년이 금방 가는 거예요. 100년 금방 가는. 100년 금방.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 그 유명한 알렉산더, 아쇼카 왕, 뭐 이런 진짜 재밌는 스토리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 한다고? 다음 시간에. 왜 다음 시간에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은 이상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